네, 이번 시간에는 비만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나쁘게 만들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만에 의한 사망률 증가를 한번 먼저 통계로 보시죠. 첫 판서부터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BMI라고 해서 Body Mass Index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만인 사람들의 데이터입니다. 상당히 아주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맨 오른쪽으로 가면 고도비만이겠지만 점점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 같죠. 비만이 될수록 점점 사망률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볼 것은 너무 마르면 역시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물론 저 계산을 통해서 내 몸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지만 너무 말라도 결국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항상 비만도 나쁘지만 너무 마른 것도 나쁘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I라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를 계산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를 갖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 속에 있는 값이 언더웨이트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쪽에 고도 비만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요 값이 이제 내 몸무게가 어디 들어가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그 슬라이드에 가보시면 내가 사망률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음식 섭취량을 보겠습니다. 1961년도 전 세계의 음식 섭취량을 색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진해져 점점 진해서 주황색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날수록 좀 더 많이 먹는 것인데 1961년도에는 그래도 저 정도 되었었는데 2003년도의 데이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진해진 것 같죠? 1961년도에 음식 섭취량 미국의 색깔이 2003년도에는 중국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색깔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중국은 워낙 명수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는 먹는 양 많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문화생활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구는 점점 환경오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비만, 고도비만을 포함했던 비만 환자들이 늘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추이가 1960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쭉 기울기를 갖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을 보면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는 6, 7살, 하여튼 8살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는 수명에 관한 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1970년대에서부터 시작하여 80년, 90년, 지금 2010년까지 오는 동안 보면 거의 40년 오는 동안에 1970년에서 2010년까지 40년 흐르는 동안 평균 수명이
20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에 평균 수명이 5살 증가한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5살, 10년 지나면 5살. 어마어마하게 빨리 수명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비만에 의한 대사성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비만 그러면 보통 몸이 뚱뚱해 보이니까 건강하지 않을 거야. 모양도 좋지 못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면 심장병 있고 여러 가지로 뇌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쁠 걸, 그리고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거야.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비만에 의한 정확한 우리 몸의 이상 증상은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대사성 염증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배우겠습니다. 지방세포에는 다음에 쓰여 있는 물질들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렙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비만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정상 상태에서 비만 상황으로 가게 되면 염증성 물질인 렙틴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몸이 염증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 염증하면 균이 들어온 것, 그래서 고름나고 붓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균의 침입 없이 몸 속에서 그냥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대사성 염증이라고 그러고,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을까요? 유현진 선수가 한 게임을 완투했다. 그러면 어깨가 사실은 여기 퉁퉁 부어서 딱 투구를 마친 다음에 여기다가 얼음팩 갖다 놓는 거 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이 어깨에 있는 근육들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균에 의한 염증이 아니고 그냥 대사성 염증이에요. 염증이 딱 기능적으로 생기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바로 차갑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얼음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대사성 염증이 비만일 때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염증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것인데 저 분비는 아예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증가하고 항염증은 감소하니까 비만이 되면 당연히 대사성 염증으로 가겠죠. 근데 저 렙틴이라는 물질은 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도 합니다. 식욕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지방이 많아졌다, 비만이 됐다. 그러면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염증 반응은 일으키지만 또 하나의 작용이 식욕을 억제해서 더 이상 비만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도 고맙죠? 렙틴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저 렙틴의 이상이 나타나는 동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렙틴이 부족하면, 저렇게 식욕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부족하면 여기 있는 이 쥐처럼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면 렙틴이 나와 식욕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된다는 것이죠. 렙틴 결핍에 따른 비만입니다. 일단의 비만 환자들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렙틴이 나와도 렙틴을 결합하여 기능을 만들게 할 수 있는 렙틴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둔감합니다. 따라서 비만이 돼서 렙틴이 나와 이제 밥을 그만 먹게 하려고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수용체가 둔감해요. 렙틴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겠죠. 렙틴의 수용체가 줄어들거나 둔감하면 렙틴이 많아도 식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비만 환자들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곤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인슐린 수용체의 둔감화와 같은 이상 소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죠.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인슐린 없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비만이 대사성 염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염증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규칙적인 운동과 운동 부족을 했을 때 대식세포가 증가를 하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 증가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에 제가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상태,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지방세포가 없는 건 아니죠.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지방에는 M2 타입의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지방에 대식세포가 있는데 M2 타입이 있어요. 저놈은 고맙게도 또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아까 렙틴하고 아디포넥틴 얘기하고는 별개로 이 대식세포가 항염증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지방은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항염증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경우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되면 안타깝게도 비만이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거기 있는 대식세포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M2 타입이 아니라 M1 타입. 저기 적혀 있죠? 염증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고 그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렙틴과 함께 지금 여기 있는 M1의 대식세포가 함께 우리 몸을 대사성 염증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복부 비만입니다. 특히 조금 아까 보셨던 그 M1의 대식세포는 다른 지방세포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비만일 때 특히 복부 비만에 있는 내장 지방에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보다도 복부의 비만, 복부의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대사성 염증으로 잘 가고 심한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대사성 염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대사성 염증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비만 상태가 되면 염증성 물질의 분비가 늘고 아까 보셨죠? 렙틴과 같은 염증성 물질이 늘고 항염증성 물질의 분비가 줍니다. 아디포넥틴은 줄게 되죠. 이름이 좀 복잡하더라도 하여튼 염증으로 간다, 염증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심장 아니면 뇌, 혈관 이런 거를 치료해주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허리 둘레를 줄여라, 운동해서 허리 둘레를 줄여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의 지방도 나쁘지만 복부, 내장 지방 이게 가장 나쁘다는 것이죠. 비만과 성인병에 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만은 결국은 대사성 염증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성인병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배우시겠습니다. 비만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혈압, 피부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모두 다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이에는 대사성 염증이라는 그 작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간, 비만이면서 지방간인 거는 꼭 강의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담석증, 그리고 관절염, 비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다리가 내 몸무게를 모두 다 지탱해야 되는데 복부 비만이나 상체에 점점 무게가 주어지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해 결국은 관절에 발목이 되든 무릎이 되든 다 아마 염증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보행장애도 일어날 수 있겠죠. 고도 비만 되면 똑바로 걷지 못하죠. 이렇게 거의 옆으로 걸어야 될 정도로 비만 상태가 되면 그렇습니다. 내장 지방 속으로 대식세포가 침투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걸 아까
M1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사성 염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맥경화 혹은 당뇨병, 고혈압이나 치매 등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대사성 염증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무시무시한 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한 수 더 또 유방암과 대장암과도 대사성 염증,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병들은 굉장히 많은 논문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은 논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대장암도 비만, 대사성 염증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피하에다가 복부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만병을 불러들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만 관련 질환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드렸던 비만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성인병이라고 그러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병과 연결되는지를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흐름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이 부족합니다. 아까 치타의 경우 사슴을 잡는데 굉장한 속력으로 쫓아가지만 5번 시도해야 한 번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퍼센트가 그렇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막지하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고기 한 점 얻어먹으니까 몸에 비축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번 우리 삶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음식을 사러 갑니다. 먹거리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는데 마트에 가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 갔습니다. 5번 시도해서 한 번 문이 열려 있으면 그러면 아마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만 없이. 꼭 치타가 5번 시도하여 한 번 성공하듯. 제가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빗대어 말씀드렸지만 먹은 만큼 그대로 운동을 한다면 결코 비만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운동이 부족한 상황 흐름도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운동이 부족하면 복부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에다가 지방을 축적하기도 하지만 지방도 가장 편하게 침착될 수 있는 곳을, 저장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근데 근육하고 피부 사이는 공간이 그렇게 널찍하지 않죠? 넣어놓을 수는 있지만 쉽사리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공간이 여유로워 보이는 것이 바로 복강내입니다. 앞쪽에 피부가 있는데 뻥 뚫린 듯한 내장 지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유로운 공간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면 복부 비만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에 대식세포가 침입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M1 타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방세포에서는 렙틴이라는 물질도 나오겠죠. 둘이 쫙 나와서 몸을 아마 대사성 염증으로 만들 거예요. 이 대사성 염증 상황이 되고 나면 신경이 퇴행되기 시작하고 인슐린의 저항이라는 것은 인슐린 수용체가 둔감해져서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인슐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당뇨병이 되겠죠. 동맥경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동맥 속이 깨끗하지 않고 뭔가 침착될 수 있는 여지를 대사성 염증이 제공한다는 것이죠. 암도 증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모든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운동 부족의 질환이라고 그러는 우울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치매, 대장암, 유방암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운동 부족에 의한 질환이라고 하는 이 6가지 말고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6개는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된 질환이기도 합니다. 운동해야겠죠? 식물은 땅에 박혀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죠. 이놈을 일주일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주에 또 파서 또 저쪽으로 옮기고 또 파서 또 옮기고 이렇게 계속 심었다 파서 또 다른 곳에서 심었다 이러면 그 식물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동물의 경우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이 부족하면 지금 이 흐름도처럼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운동 많이 하셔서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